서울 반포동에는 터미널이 두 곳 있습니다.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과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있고 이 일대를 강남고속버스 터미널로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반포동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고속버스 노선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좀 희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주로 경부선 터미널,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호남선 터미널로 불리고 있고 고속버스 예약 전산상에는 서울 경부, 서울 호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터미널에서는 강원권, 충청권 내륙 쪽이나 영남권 노선, 호남선 터미널에서는 서해안 쪽이나 호남권 노선을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속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일부 시외버스 노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터미널과 호남선 터미널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이 지역이나 축에 따라 정확히 나뉘어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할 과거의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17년 여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기준으로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호남선 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남선 축이 아닌 노선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강원권의 철원 동송이나 춘천, 홍천, 영월까지 가는 버스, 영남권의 안동이나 영덕, 예천, 경북도청, 영주, 울진, 온정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들은 오히려 경부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게 성격에 알맞을 법했는데 호남선 터미널에서 승객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2000년 이전까지는 강원 지역으로 가는 고속 노선이나 제천, 용인, 이천, 여주로 가는 노선들도 호남선 터미널에서 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터미널 일대를 방문한 승객이 경부선 터미널로 잘못 가서 버스를 찾는 경우도 벌어졌을 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봤을 때 다소 이해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운영됐을까요? 1976년 반포동의 강남종합버스 정류장 1차 준공식이 열렸고 당시 중심부에서 출발하던 여러 고속버스들이 이 정류장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당시 정류장의 규모는 작았는데 임시로 수용하는 목적이었음에도 여러 고속버스들이 정류장에 한꺼번에 들어섰고 차량 이용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 곳곳은 이용객들로 꽉 차면서 시설 이용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당시 구자춘 시장에 의해 반포동 큰 규모 터미널 설립이 계획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각종 고속버스들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게 하고 강남 종합버스 정류장을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수용력 한계에 다다르는 문제로 결국 고속버스 터미널 용도로 변경됩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경부선 고속버스를 위주로 사용하게 됐으며 이것이 과거 한때 경부선 고속버스만 취급됐던 이유입니다. 율산그룹이 서울 종합터미널을 큰 규모의 현대식 터미널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1979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율산그룹이 무너지고 서울 종합터미널의 개발도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서울 종합터미널에는 1990년대부터 다른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각종 버스 노선들이 더 몰리기 시작하면서 밀집도가 가중됐고 주차단이 진정되지 못하자 고속버스 측 노조원이 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감당해내지 못해 강원권 고속버스 노선들과 제천, 용인, 이천, 여주행 노선이 2000년 중 모두 경부선 터미널로 이전됐습니다. 지금의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되는 건물이 개장한 연도에 이관하면서 해당 노선들은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다른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노선들이 1990년대부터 더 몰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분위기에서 비롯된 정황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금의 코버스 오리지널 회원사들의 영향력이 강했고 지분도 주로 고속사가 소유했던 시절이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을 개통해야 하는데 당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진입하려 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측의 강한 반대로 결국 코버스 회원사들의 지분과는 관계없는 서울 종합터미널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측이 코버스 회원사가 아닌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들의 진입을 불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거의 오리지널 코버스 회원사만,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지역에 상관없이 온갖 회사와 온갖 차량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으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시외버스 회사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은 과거에 어떻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진입이 가능했을까요? 정황상으로 판단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은 1998년 5월부터 서울 경북 기미 노선을 운행하고 통영행 운행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요. 2009년부로 천일여객 그룹과 천일고속 등으로 나뉘어서 계열사 관계는 아니지만
1990년대에만 해도 서로 동일 계열이었습니다. 사실상 천일이라는 이름 하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었는데, 동일 계열이었던 만큼 천일여객과 고려여객이 아니라 천일고속과 고려고속 표시를 하며 운행하기 시작했고, 프리미엄 버스를 제외하면 최근까지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시를 바꾸고서 시외버스 영업부 내지 회사가 아닌 고속버스 회사로 인식을 심어주게 하기에 좋은 수단이 됐고, 당시 진짜 천일고속과 동일 계열이었던 만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출발 노선을 운행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외버스 회사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진입은 했으나 그래도 오리지널 코버스 회원사들 버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2017년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노선들이 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그 노선들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센트럴시티 터미널 박차 공간 문제는 진정되질 못했고 승용차 주차장 추가 건설까지 계획되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옮기는 형태로 박차 대수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호남선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작 호남선 축이 아닌 노선들이 몇몇 있었고, 이를 경부선 터미널로 이관시키는 명분도 명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금호고속이 지분 매각하면서 센트럴시티 터미널 주인이기도 하는 신세계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분상으로 오리지널 코버스 회원사의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자면 강원이나 영남 지역으로 가는데도 고속사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과 8월에 걸쳐 총 7개의 노선이 이관됐고 11월에는 영월행도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는 강원과 영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을 볼 수 없으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코버스 회원사가 아닌 강원고속이나 경기고속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금강고속 홍천행의 경우 2017년에만 해도 운행됐으나 약 1년 뒤 운행 중단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하반기 이후로 호남선 터미널에서 호남선 축에 해당되는 노선들만 다 만날 수 있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경부 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노선들이 남아있는데, KD 운송그룹의 충주행이나 증평경유 괴산행과 서울 새서울고속의 청주시나 보은군으로 가는 버스 노선들이 있습니다. 보은군 쪽을 제외하면 적지 않게 또는 자주 다니고 있고, 노선 배차 간격에 맞게 각 노선마다 일정 대수가 배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량들이 모두 이관되기 전에 박차 공간부터 여유가 있는지 확인되어야겠는데, 만일 공간이 부족하다면 박차 난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경부선 터미널 이관에 무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서울 새서울고속의 경우라면 고속사에서 운행하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 고속사와 마찰을 겪은 적이 있기도 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 터미널별로 호남선 축과 경부 영동선 축 노선들이 완벽하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